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구미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무궁화호 첫 열차의 운행이 갑작스럽게 중단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KTX 이용을 유도하는 거냐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방역 패스 유효 기간 제도가 3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4인 이상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2주간 연장됩니다. 새해 경북에선 농민수당 지급이 시작되고 신혼부부와 청년, 아동에 대한 복지 혜택도 다양해집니다. 새해 경북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입니다. 구미역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는 무궁화호 첫 열차가 갑작스럽게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이용객들은 대전이나 서울로 출장을 다녔던 첫 열차가 끊겼다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코레일 측은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을 위한 개량 공사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오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구미역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는 무궁화호 첫 열차가 지난해 12월 28일부로 갑작스럽게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이번에 운행이 중단된 열차는 동대구역에서 새벽 4시 30분에 출발하는 무궁화 1302호 열차. 구미역에는 새벽 5시 11분에 출발했는데 이제는 해당 열차가 사라지고 오전 7시 14분에 출발하는 열차가 첫 차가 됐습니다. 평소 대전과 서울로 자주 출장을 다니던 이용객들은 코레일 측의 갑작스런 조치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그 차가 없어지므로 그 다음 차가 7시 11분인데 그걸 타고 가면 서울에 10시 51분? 그 11시가 돼요. 그러면 오전에는 반나절 시간이 다 가버리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첫 차가 사라짐으로 해서. 그게 참 불편한 거죠. 이에 따라 이용객들은 사실상 김천구미역까지 가서 열차표가 2배가량 비싼 KTX를 이용하도록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며 답답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무궁화를 이용을 하면 한 17,000원 정도 편도로 봤을 때 지금 KTX를 이용을 한다 그러면은 한 3, 4만 원 정도 더 간다면 한 2배 이상 비용이 더 가고 택시를 탄다 그러면은 택시비도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비용이 더 가기 때문에 어떻게 따져보면 한 3배 정도 금액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겠죠.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을 위해 2023년 말까지 대구 차량사업소 정비시설에 개량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서 열차 운행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열차 운행 계획의 면밀한 검토로 인해 공지가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향후 조정 시에는 충분한 시일을 두고 안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열차 운행 중단으로 구미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이용객들은 2023년 말까지 첫 열차 운행을 중단한 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며 코레일 측에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3일부터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이 적용되면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180일이 지났다면 다중 이용시설 출입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일주일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0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최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 패스 유효 기간 제도가 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백신 2차 접종 2주 뒤부터 180일이 지났다면 방역 패스 적용 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백신을 맞은 사람이라면 PCR 음성 확인서 등을 통해 감염 전파력이 없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현재 약 48만여 명이 기준일 이전 백신을 접종한 뒤 추가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 QR코드를 찍으면 경고음이 울리는데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0일부터는 유효기간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현행 거리두기 역시 앞으로 2주간 더 연장되고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방역 패스 적용 시설로 추가됐습니다. 한편 3일 0시 기준 대구에서는 9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북구 소재 어린이집 관련 8명이 추가로 나왔고 동구 소재 유치원 관련 11명, 달성군 지인 모임 관련 6명 등 9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에서는 경산 9명, 상주 5명 등 16개 시군에서 모두 4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HCN 뉴스 최현출입니다. 2022년 새해부터는 경북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농어민 수당 지급이 시작되고 신혼부부와 청년, 아동에 대한 복지 혜택도 다양해집니다. 김도윤 기자입니다. 지난해 모든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 무상급식이 시행된 데 이어 새해부터는 경북 모든 유치원에서도 무상급식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시군별로 지원 단가와 일수가 다르거나 아예 지원을 하지 않는 곳도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도내 모든 유치원이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교육 분야에선 모든 초중고등학생에게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 점도 눈에 띕니다. 이와 함께 결혼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출생아당 200만 원의 출산 축하 바우처를 제공하고 출산 가정에는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한 10만 원 상당의 축하 쿠폰도 지급합니다.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아이돌봄 서비스 부담금도 전액 지원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됩니다.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일정 소득 이하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의 임대료를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또 만 40세에서 64세 사이 이른바 신중년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매달 100만 원 한도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역 농어민들에게는 매년 60만 원의 수당도 지급됩니다. 농어민 수당은 상하반기에 30만 원씩 시군 지역화폐로 분할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년도 1년 전부터 지역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어업 경영체의 경영주가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 보조금 부정수급과 농지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HCN 뉴스 김도리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2월 중으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23개 시군에서 위원 46명을 선정하고 각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시켜 60명 규모로 구성됩니다. 추진위에서는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민간 영역에 대한 도민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되며 오는 3월에서 6월 중 시군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오는 28일까지 4주 동안 초등 학습 지원 플랫폼인 온학교를 활용해 겨울방학 과정을 운영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지난해 4월부터 초등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 향상과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온학교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과정은 오전 11시부터 11시 55분까지 국어와 수학, 사회와 과학 등 학년별 맞춤형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북 지역의 휘발유 값이 7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도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리터당 11.09원 내린 1,612.59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정부가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유류세를 20% 내린 이후 인하 효과가 지속되면서 7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역 작가인 오수인 이지순 작가가 구미 문화예술회관에 작품을 기증했습니다. 이번에 기증된 작품은 오수인 작가의 실패를 노리는 미호, 단잠에 빠져있는 미호 등 3점과 이지순 작가의 새, 새들 등 3점으로 총 6점의 작품이 기증됐습니다. 구미 문화예술회관은 이들 기증 작품을 대공연장 1층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두 작가는 지역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간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제25대 구미 소방서장으로 정훈탁 서장이 취임했습니다. 정 서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지난 1993년 소방간부 후보생 7기로 임용돼
경북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장과 문경 소방서장, 상주 소방서장과 경산 소방서장 등을 영입했습니다. 정훈탁 신임 구미 소방서장은 현장에 강하고 시민이 감동하는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천시가 이달부터 김천 브랜드 콜택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으로 김천 브랜드 콜택시 이용자는 앞으로 택시 비용 외 1,000원의 콜비를 내지 않고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은 스마트폰 앱 김천 브랜드 콜을 통해 접수하면 휴대폰 위치를 파악해 가장 가까운 택시가 배차됩니다. 칠곡군이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올해도 지역화폐의 10%의 추가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이 30만 원의 칠곡사랑 상품권을 사면 지역 가맹점에서 33만 원을 쓸 수 있습니다. 한도는 1인당 한 달에 100만 원까지입니다. 칠곡군은 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지난해보다 100억 원 늘어난 5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칠곡군에서 새해를 맞아 홀몸 어르신을 위한 떡국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외관 청년협의회와 정의용 의원, 초등학생 등 30여 명은 지난 1일 홀몸 어르신 120가구를 찾아 떡국과 라면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외관 청년협의회는 지난 2008년부터 자고산 해맞이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떡국 나눔 행사를 펼쳐왔습니다. 군위군의 일부 버스 노선이 새해부터 조정됩니다. 오는 10일부터 군위 농어촌 버스 기사들의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것으로 탑승객이 없는 농어촌 버스 일부 노선과 마을버스 운영 시간이 변경됩니다. 다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는 기존과 비슷하게 운행을 유지하게 됩니다. 3일 오전 2시 25분쯤 성주군 선남면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공장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4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9시 반쯤에는 군위군 북해면 야산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산림 약 0.2헥타르가 불에 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전날 오후 3시 10분쯤에는 김천시 평화동의 한 옷 수선 상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로 소방서 추산 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